아시아 주유국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딥시크 AI 등장을 기점으로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 양해를 앞두고 수단매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0.04%까지 하락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A50 ETF 그래도 시총상위 기업들이 견뎌주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에이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는 코덱스 차이나 A50 ETF 0.7% 상승하면서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걸 볼 게 아니라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면서 전고점 부근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 힘입어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항생지수입니다. 본토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주나 부동산 단에서 상승하지만 워낙 기술주의 하락폭이 크다 보니 지수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다음 주에 있을 양해를 앞두고 하락폭이 제한적인데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만큼 다음 주 일정까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오늘은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열폭이 불을 붙인 중국 기술주 상승 랠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주요 중국 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항생 테크 지수가 한 달 사이 20% 넘게 급등했고요. 해당 지수는 나스닥 지수 대비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ETF 쪽으로도 국내 자금 그리고 또 외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일단 오늘은 코덱스 차이나 항생 테크 지수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를 고스란히 받는 일본 증시입니다. 도쿄 증시 역시도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역시 0.1% 강보합권 마감, 현재는 0.01% 상승 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니케이 ETF 역시 오늘 지지부진한 모습을 오전에 보여줬습니다. 오전장에 빨간불을 켰지만 오후 들어서 지수가 밀리면서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단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더니 현재는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글로벌 주유국 중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타이틀을 갖게 된 인도 증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하반기에 반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다는 건데요. 최근 몇 개월간 인도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개장 직후 금융주들의 강세에 빨간불을 켰지만 상승폭을 반납한 채 하락 전환했다가 현재는 0.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죠. 니프티 50 지수도 오늘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 아쉬운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재 수급까지 탄탄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시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인도 시장 이슈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일단 올 들어서 인도 증시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주요국 증시 중에서 거의 유일한 마이너스인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 증시는 부디가 좋았었는데 올해 인도 증시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일부 성장 기대감이 좀 낮아졌기 때문인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신호가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6.6% 정도로 이제 예상보다 좀 낮았었고 내수 소비도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정치와 물가 상승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기업 실적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니프티 기업들의 24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이 5%에 불과해서 3분기 연속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도 시장에 대한 매력을 작년보다는 좀 낮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하지만 펀더멘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우려할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재정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고 올해 2025년 재정 적자 목표를 GDP 대비 5.1% 정도로 설정을 하면서 재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6,2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충분하기도 하고요. 금융 시스템도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루피아 약세가 높은 주가 수익 비율 PER 부담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해 왔었고
투자자들이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로는 최근에 시티그룹이 인도주식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 상향으로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인도 증시는 최근 성장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인도가 사실상 이 태양광 탈중국 선언을 하면서 우리 이 태양광주들 오늘 반사이익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10억 달러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인도 태양광 시장 좀 주목해 볼 만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도는 태양광 모듈 그리고 셀 생산에서 일정한 자금력을 확보했는데 결국 핵심 부품인 웨이퍼와 인고 제조는 아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웨이퍼와 인고 제조업체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책은 제조에 들어가는 높은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인도 정부의 행태를 살펴보면 사실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도록 유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웨이퍼와 인고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여전히 폴리실리콘과 같은 초정밀 소재는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인도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 부품 생산을 강화를 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단시간에 이러한 보조금 정책의 영향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고 인도 태양광 관련 주식들도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 태양광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을 점차 높여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도에서 의약품 CRDMO를 본격 키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탁 개발 생산이 우리가 CDMO라고 한다면 여기에 위탁 연구까지 더해진 게 CRDMO죠. 우리나라 바이오 경쟁력에 지금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인 것 같은데 CRDMO 강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네, 최근 인도 11개 위탁 연구 개발 생산 기업이 모여서 혁신제약 서비스 기구 IPSO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요. 결국 이 단체는 인도의 CRDMO, 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라는 단체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발전을 시키고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에서 인도가 리더로서 자기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설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가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추진에 따라서 인도의 CRDMO 시장이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은 편이었지만 이번에 출범한 CRDMO를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 모델과 이제 인도 정부 지원 정책을 확보해서 빠르게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CRDMO 산업 육성은 주목할 부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가 기대될 것으로 현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인도의 자동차와 와인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인하 요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활성화, 공급망 다각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편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인도 뉴델리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닛산이 다음 달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800엔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닛산의 독자 생산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닛산 CEO 교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닛산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정크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기업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미국 기술주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 비아디,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는 올해 들어 평균 약 48% 급등했습니다. 이런 중국 강세장 배경엔 생성형 AI 딥시크가 꼽히며 기술주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동나이성이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에 인접한 동나이성은 다수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남부 산업지 중 하나로 산업 중심지로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자유무역지구가 설립되면 동나이펑의 GRDP 성장률은 2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